고민정 의원이요, 여러분.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 폐지를 얘기를 했어요. 종부세 폐지를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기보단 그 개딸들, 이재명 지지자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거 보수화되었다, 응? 보수화되었다, 뭐 국민의힘으로 가라, 난리가 났어요. 자,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박찬대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박찬대 의원도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여선웅도 이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선웅은 이재명의 실용 정치가 시작되었다. 종부세 폐지가 마지막 꼭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난리를 치는 사람은 최민희입니다. 최민희 당선자는 고민정이 보수화됐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고민정과 최민희는 다르다. 어느 포인트에서 다르냐? 첫 번째로 이건요, 제가 봤을 때 지역구가 달라요. 만약에 최민희 의원이 용산 국회의원이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용산만 돼도 이렇게 말을 못해요. 강남이면 자기 지역구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일이 있죠. 이렇게 말 못합니다. 남양주 갑, 종부세 내는 집이 거기에 있나? 남양주 갑에? 없을 거예요. 거기 쉽지 않아요. 남양주 갑에. 평수가 커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정은 광진이죠. 광진을과 남양주 갑의 차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일단 그렇게 차이도 보고 또 하나는 586과 그 약간 그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최민희 의원이 서운해 하실래나 구태 586과 나름 고민정 의원 젊죠? 네, 젊은 사람과 늙은이의 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고민정이 신동아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민정이. 저의 기본 성향이나 지금까지의 정치 노선을 보면 종부세 9억을 깨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거든요. 우리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서 예전만큼 종부세를 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설령 폐지에도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도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나 엄청난 싸움은 벌어지겠죠. 정권 재창출 실패에도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만 따로 도려내서 본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컸죠. 이건요. 제 입장에서는 고민정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고민정이 제정신을 차리면 안 되는데 종부세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저렇게 알아버리고 고치자는 얘기를 하는 인간이 민주당에 나오면 이러면은 쟤네가 중도 확장을 하는데 선거 복잡해지는데 다음 대선 빡세지는데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고민정이 제대로 된 얘기를 했죠.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 실효성이 없고 이중과세고 뭐 이런 성격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저는 이걸 보고 이제 개딸들이 이제 국민의힘 가라 뭐라 난리를 치는데 저는 여선웅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박성준 수석 대변인 현 원내수석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자 이 대표의 대선 플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뉴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의 뉴민주당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시뻘건 민주당이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거 완전히 주사파들이 장악한 시뻘건 민주당이다라고 저는 그 내부 구성원이나 개딸들이나 뭐 여러 보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은폐하느냐?
중도 확장적 민주당이라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쟤네들이 선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를 고민정이 그리고 박찬대가 들고 나와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당원들을 끼고 있는 최민희 뭐 제가 곧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정청래도 한마디 할래나? 이걸 보고 있잖아요. 고민정이 저렇게 하는 걸 이재명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씩 웃으면서 이 고민정을 활용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고민정이 이재명하고 교감하고 총대 맸다. 이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저는 고민정이 저러는 게 무섭습니다. 저런 게 무서워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그 여선웅이 아까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서도 그리고 이런 칼럼도 같아 있어요. 이렇게 고민정이 얘기하고 이렇게 신동아에서 종부세 폐지 얘기야 이렇게 주류에서 비주류로 변방에서 길을 찾다 뭐 이런 쭉 고민정이 이제 자기가 이제 민주당 주류에서 친문 주류에서 이제 비주류 친문 포지션을 버리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친문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뭐 요런면서 비주류인 척하면서 이재명한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인간으로 고민정이 포지션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여선웅 헤럴드 경제에서 나오는 이재명의 실용 정치 시작이다. 종부세 폐지가 마지막 꼭지 될 것. 이렇게 얘기하는 요것도 되게 무섭다. 여기서 이제 보면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받은 부동산 정책이기에 이재명 체제에서 대대적으로 변경하기에 부담이 크다. 그러나 고민정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야기하며 종부세 변경을 주장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변화에 동력이 생겼다. 이재명이 제 책임은 아니고 노무현 문재인이고 그 노무현 문재인 패거리에 고민정이가 저렇게 지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차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재명의 숨쉴 구멍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재명 숨쉴 구멍을 만들어 준 거다. 자, 요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박찬대가 종부세 폐지 간보는 민주당 이렇게 한국일보에서 나오는데 이재명의 실용 노선 확산 신호탄 이렇게 모든 워딩이 실용 노선 이렇게 하면서 이틀 만에 수습 부동산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박찬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계속 이거 끝까지 민주당에서 외연 확장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이거요. 이 논란 자체를 이재명이 한 방에 눌러버리지 않고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여선웅 같은 사람들이 요렇게 이재명의 실용정치다 요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다? 이거 이재명의 대선 준비가 벌써 시작되었다. 지금 여러분 봐야 돼요. 이재명의 대선 정치가 이재명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억강부약이지 뭐 이때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뭐 이런 식의 계속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오다가 대선 떨어졌죠. 그리고 앞으로 대선에서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딴 식으로 포지션을 바꾼다. 기본 정치, 기본 소득 뭐 이런 거, 기본 소득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본 시리즈로 나왔었던 이재명이 다음 대선과 관련돼서 키워드가 실용정치, 중도 실용정치 뭐 이런 중도 확장을 이재명도 꾀하고 있다. 뭐로? 정책으로, 종부세로. 보수 진영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쪽의 준비에 말려들 수 있다. 극복할 수 있기 힘들 수도 있다. 정신들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